자,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코어의 태그 헬퍼 관련된 예제를 만들기 위한 미리 보기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요, C 드라이브에 이제 뭐 원하는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C 드라이브에 ASP.NET 폴더에다가 뭐 챕터 뭐 29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이제 ASP.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 .NET 코어 버전으로 만들고요. 이름은 그냥 제가 이제 모든 소스 모아놓은 프로젝트 이름이 단넷노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웹 애플리케이션 인증은 인증 안 함으로 두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단넷노트란 이름의 프로젝트 웹 ASP.NET Core 1.0 웹 프로젝트 만들고요. 여기다가 ASP.NET Core 관련된 기능들을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소스에는 그냥 단넷노트란 이름으로 전체 프로젝트 소스가 다 제공이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ASP.NET Core 1.0 관련된 강의는 거의 다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주로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고요. 거의 뭐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헬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스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넷 코어에 MVC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러 이름은 태그 헬퍼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태그 헬퍼 데모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헬퍼 데모 컨트롤러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소스를 이제 미리 붙여넣기 해보면요. 태그 헬퍼 데모 컨트롤러에 이제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 뭐 인바이러먼트 데모란 이름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 태그 헬퍼에 대해서 사용법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 데모란 이름의 기능으로 내장 태그 헬퍼에 대한 접두사를 붙여서 관리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적인 태그 헬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제공해주는 내장된 태그 헬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태그 헬퍼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my 태그 헬퍼 데모란 이름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 또는 커스텀 태그 헬퍼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잖아요. 사용자 정의, 커스텀.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메일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간단한 이메일 이제 간단한 문자열을 넘겨주면 그거에다가 특정 도메인 붙이고 이메일 링크로 만들어서 출력시켜주는 예제를 한번 더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사용자 정의 헬퍼고요. 유닉스 시간 변경기 태그 헬퍼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태그 헬퍼 데모란 이름으로 이제 뭐 그대로 해놓고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프로젝트 ASP.NET Core 1.0 게시판 프로젝트에 사용될 페이징 헬퍼 데모란 이름으로 페이징 헬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싱 기능 ASP.NET 4.6에서는 아웃풋 캐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캐싱 기능을 적용해 주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능을 캐시란 이름의 태그 헬퍼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캐시 메모리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캐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예제를 캐시 데모란 이름으로 예제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기능을 이제 기능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 태그 헬퍼 데모란 이름으로 컨트롤을 만들었으면, 자, 태그 헬퍼 데모란 이름의 컨트롤 만들었으면 이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뷰스 폴더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추가하고요. 태그 헬퍼 데모란 이름으로 폴더 추가하고요. 인바이러먼트 데모란 이름의 인덱스 페이지도 필요하겠고요. 예를 들면 추가 새로운 항목, 새로운 뷰 페이지, MVC 뷰 페이지를 index.cs HTML 페이지, 요 인덱스 뷰에 해당되는 거. index.cs HTML 페이지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데모란 이름으로 뷰 페이지 만들고요. 자, 지금 뭐 설치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VC 뷰 페이지, 잠시만요. 삭제. 태그 헬퍼 데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 새로운 뷰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 demo.cs HTML 페이지로 만들고요. 내용은 싹 지우고요. 나머지 기능에 의해서 뷰 페이지를 싹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잠시 화면을 멈추고요. 뭐 관련해서 태그 헬퍼 관련돼서 인덱스 이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인덱스부터 해서 각각의 예제를
이제 만들어 볼 예제에 대해서 미리 뷰 페이지를 한번 싹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뷰 페이지부터 해서 뭐 이제 캐시 데모, 이메일 링크 데모, 인바이러먼트 데모, 인덱스, 마이 태그 헬퍼 데모, 페이징 헬퍼 데모, 프리픽스 데모, 태그 헬퍼 데모 이렇게 각각의 이제 뷰 페이지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바이러먼트 데모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인바이러먼트 데모에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태그 헬퍼를 사용할 거라는 거죠. 기존의 HTML에는 이런 태그가 없죠. 그러한 이제 태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네임이 디벨롭먼트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스테이징 또는 프로덕션이면 얘가 실행되겠다. 뭐 이렇게 구현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잡고 컨트롤 F5번. 자,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슬래시 태그 헬퍼 데모에 태그 헬퍼 데모까지 요청하기 때문에 인덱스 페이지가 실행되는 거고요. 인바이런먼트 데모까지 요청하게 되면 현재 예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는 개발 환경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기본값이 이제 개발 환경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정보는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냐면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얘를 뭐 애저 웹 앱과 같이 실제 서비스 가능한 공간이라면 프로덕션 값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테스트해 보려면 프로젝트의 속성의 속성 값에 가서 속성의 빌드의 디버그 쪽에 가보면 ASP.NET Core underscore environment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 development인데요. 얘를 프로덕션으로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장하고요. 또는 저장 또는 닫고요. 다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로 바뀐다? 현재 페이지는 프로덕션 환경입니다. 라고 바뀌겠죠. 운영 환경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려놓고요. 자, 다시 프로덕션을 디벨롭먼트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이냐 또는 그 프로덕션 이제 운영 환경이냐에 따라서 뭔가를 서로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인바이러먼트 태그 헬퍼입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일 때는 개발 환경에 맞게 어떤 태그들을 읽어오는 코드 또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로컬에 있는 이제 걸 읽어오고요. 뭐 실제 서비스 할 때는 뭐 이제 CDN에 있는 뭐 데이터를 읽어온다든가 이런 게 이미 이제 레이아웃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태그 헬퍼 데모의 인덱스 액션 페이지를 잠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액션 페이지에서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인바이러먼트 태그 헬퍼라는 거에 대해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슬래시 태그 헬퍼 데모 슬래시 인바이러먼트 데모잖아요. 이렇게 A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ASP-액션 A 태그에는 기본적으로 HTML의 A 태그에는 ASP-액션이라는 이름의 속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태그 헬퍼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ASP-액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링크가 뭐로 만들어진다? 위에 있는 링크랑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컨트롤러까지 기본으로 채워주는 게 기본이고요. 컨트롤러를 ASP- 컨트롤러를 생략하게 되면 현재 컨트롤러 안에 있는 인바이러먼트 데모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에 대한 링크는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액션 메서드 슬래시 인덱스는 생략 가능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좀 전에 만들었던 인바이러먼트 태그 헬퍼로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요소 검사를 잠깐 해보면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세 번째 링크가 다 어떻게 슬래시 태그 헬퍼 데모 슬래시 태그 헬퍼 데모 이렇게 다 동일하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소스에서는 이렇게 컨트롤러는 뭐냐, 액션은 뭐냐, 이렇게 또는 컨트롤러를 생략하면 현재 컨트롤러 안에 있는 요 액션 메서드를 이동해라, 뭐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첫 번째 방법 써도 되고 두 번째 방법 써도 되고 세 번째 방법 써도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는 간단하게 링크만 이렇게 한번 꾸며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prefix demo.cs HTML 페이지 가세요. 좀 전에 만든 거에 확장판인데 이렇게
이제 environment 태그 헬퍼, environment 데모를 이렇게 environment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prefix 데모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t 태그 헬퍼 prefix라고 해가지고 th 콜론이라고 이제 프리픽스를 줄 수 있어요. 접두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nvironment를 쓸 때 그냥 environment 쓰는 게 아니라 th 콜론 environment, th 콜론 environment에서 모든 태그 헬퍼 앞에 th 콜론을 이렇게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답니다. 뭐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용하는 게 저는 이제 더 권장하고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라고 이제 예제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데모 내용은 동일하고요. 실행되는 건 동일한데 어떠한 태그 알파 앞에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태그 알파 약자 th 콜론 또는 asp 콜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my 태그 헬퍼 데모에다가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는 미리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태그 헬퍼는요,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 루트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 태그 헬퍼스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뭐를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태그 헬퍼스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클래스 또는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MVC 태그 도우미, 레이저 태그 도우미, 얘가 태그 헬퍼예요. 그래서 레이저 태그 도우미 .cs 파일 또는 그냥 cs 파일 만들고 이제 상속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strong underline 뭐 태그 헬퍼라고 제가 레이저 태그 도우미를 사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헬퍼라는 이름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프로세스 메서드까지 기본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를 싹 지우고 역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가져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헬퍼를 상속받는 스트롱 언더라인 태그 헬퍼고요. 스트롱 언더라인 태그 헬퍼면 스트롱 대시 언더라인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요. 이거를 따로 이제 앞에다가 특성을 사용해서 적용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태그 헬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는 공식과 같은 코드. 그래서 output.getChildContent.async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태그 헬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u 태그로 묶어서 그 다음에 스트롱 태그로 묶어서 그래서 스트롱 언더라인은 스트롱과 u 태그를 묶어서 어떤 텍스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얘로 묶어주면 이렇게 태그 헬퍼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스트롱 언더라인 태그 헬퍼를 이제 사용하는 페이지를 다시 my 태그 헬퍼 데모로 와서요. 자, my 태그 헬퍼 데모에 와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 스트롱 언더라인 태그 헬퍼와 같은 새롭게 만든 태그 헬퍼 클래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현재 DLL 파일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넷노트라는 이름의 웹 프로젝트가 빌드가 되면 단넷노트.dll 파일로 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넷노트.dll 파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현재 페이지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add tag helper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어디에다가 underscore view import 파일에다가 한 번만 정의를 해놓으시면 각각의 모든 뷰 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이제 여기다 적용해 놓으면 각각의 뷰 페이지에서 매번 뭐를 얘 코드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코드는 underscore view input.cs html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직접 태그를 작성할 때 이제 볼드 체크 언더라인을 사용해주고 싶다면 스트롱과 u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을 볼드 체크 언더라인을 처리해주고 싶다. 그 기능을 스트롱 대시 언더라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능을 새로운 태그를 한번 만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태그, 새로운 기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색깔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제 스트롱 대시 언더라인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색상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러면 잠깐 전체를 요거 태그 헬퍼 만든 거를 전체를 문서를 닫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빌드라고요.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my 태그 헬퍼 데모로 가겠습니다. 자, 오니까 이제 어때요? 색깔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안 바뀌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10초 뒤로 넘겨보세요. 이렇게 스트롱 언더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my 태그 헬퍼 데모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y tag helper demo. 나의 태그 헬퍼 데모다. 그렇게 되면 실행이 되는데 둘 다 볼드 체크 언더라인은 그대로 돼요. 여기 부분 요소 검사를 해보면 볼드 두 번째 그 요소 검사해보면 왜 안 바뀌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 해보면 둘 다 그냥 스트롱 태그하고 U 태그로 묶여요. 스트롱 태그하고 U 태그로 묶이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 서버 측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스트롱 언더라인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스트롱 언더라인이 기본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S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대문자 언더라인 태그 헬퍼. 그러면 스트롱 언더라인이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잖아요. 그게 실제로 태그 헬퍼로 사용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스트롱 대시 언더라인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이제 그 뭐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스트롱과 이제 그 다음 대문자는 이제 대시로 계속 바뀌어집니다. 뭐뭐뭐 대시 뭐뭐뭐 대시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하나 더 사용자 이메일 링크 데모.cshTML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헬퍼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겠다 해서 레이저 태그 도미에 뭐뭐뭐 태그 헬퍼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메일 링크 태그 헬퍼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역시 여기다 직접 타이핑해 주면 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소스를 가져다 붙여넣기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좀만 줄여보면요. 역시 내용이 동일한데요. 요번엔 HTML 타겟 엘리먼트를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타겟 엘리먼트를 주고요. 이메일 링크 태그 헬퍼는 원래 어떻게 사용이 돼요? 이메일 대시 링크로 이렇게 이제 E자와 L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메일 대시 링크로 사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줄여서 E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그를 만들겠다 했을 때 HTML 타겟 엘리먼트에다가 EL이라고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EL. E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서 어떤 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이제 도메인에 이제 도메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 툴을 묶어서 사용해주는 어떤 태그 헬퍼를 만들었다는 거죠. E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링크 데모에 가서 자 이렇게 와서 add 태그 헬퍼에 단넷 노트에 있는 모든 태그 헬퍼를 사용하겠다고 이메일 링크를 만드는데 EL 태그 헬프, EL 태그 CEO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새로운 태그 헬퍼 같은 걸 만들면요 창에 모든 문서 닫기 하고요 빌드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빌드는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메일 링크 데모를 다시 열어보면 이제 바뀌어라 하나 둘 이제 바뀌네요. 이렇게 EL 이제 속성이 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뭐였었죠? 이메일 링크 데모였었죠? 이메일 링크 데모 요청하게 되면 둘 다 이제 이메일 링크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뭐하고 뭐만 넣어놨어요? help라는 문자열과 이제 CEO라는 이름의 문자를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메일 링크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href 속성은 mail to help at 단넷코리아.com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이제 제가 바꾼 거는 제가 넣어준 거는 help라는 거에다가 el 태그만 넣어주면 미리 정해 놓은 어떤 도메인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해주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런 그냥 뭐 예제를 그냥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예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사소한 기능이지만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태그 헬퍼의 이제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태그 헬퍼 데모에 대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또 다른 태그 헬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항목 이제 레이저 태그 도우미에서 뭐 유닉스 타임 컨버터 태그 헬퍼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기능들을 하나 만들어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는 유닉스 타임 컨버터라고 해서요. 유닉스 타임 컨버터 그러면 유닉스 대시 타임 대시 컨버터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겠죠. 소문자로. 요 같은 경우는 1970년 1월 1일부터 이제 현재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를 따지는 게 유닉스 타임인데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코드화 시켜 놓은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태그 헬퍼 데모.cshtml 페이지 가서
코드를 작성해 주는데요. 코드 작성할 때 add 태그 헬퍼를 넣어줘야지 뭐가 된다? 태그 헬퍼를 쓸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식화 같은 코드로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기 위해서 underscore view import cs html 페이지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이제 뭐 모델 클래스는 너무나 많이 쓰니까 내 현재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델 관련된 거 만드는 건 없구나. 이제 있으면 모델스 추가하고 태그 헬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underscore view import cs html 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뷰 페이지에서 이 태그 헬퍼를 여기 안에 있는 이 dll 파일 안에 있는 태그 헬퍼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태그 헬퍼 데모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add 태그 헬퍼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코드 작성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유닉스 타임 컨버터에다가 이제 뭐 유닉스 타임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놨어요. 그럼 얘가 실행됐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포매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형태로도 출력해 줄 수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 요 모양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게 요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한번 실행시켜보고 태그 헬퍼 데모를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헬퍼 데모, 태그 헬퍼 데모의 태그 헬퍼 데모네요. 실행시켜보면 태그 헬퍼 데모에서 유닉스 타임 컨버터를 사용해서 제가 넣어놓은 값이 2016년 4월 30일 8시 25분 24초는 보네요. 예, 그거를 이렇게만 이제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부분적인 기능만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컨버터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 시간을 제가 2016년 4월 30일에 해당되는 이제 유닉스 타임을 넣어놨는데요. 네, 유닉스 타임 넣어놨는데 그거를 컨버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기 편한 날짜로 이제 변환시켜 보니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유닉스 타임 컨버터라는 이름의 이제 태그 헬퍼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특화된 기능들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태그 좀 많은 기능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뭐죠? 책갈피를 네, 잘못 클릭했고요. 자, 이번에는 태그 헬퍼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사용될 페이저 기능, 페이징 헬퍼 기능인데요. 추가 새 항목, 레이저 태그 도미, DNN 페이징 헬퍼 태그 헬퍼. 예, 이렇게 이름 좀 길게 한번 줘봤고요. 역시 자, 이렇게 해놓고 붙여넣기. 오후 140줄 정도 되네요. 예. 코드를 좀 줄여보면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얘가 뭐 하는 역할은 뭐 이제 페이징 기능을 처리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페이지 기능을 처리해주는 기능이고 이렇게 한번 넣어놨습니다. 그냥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의 주요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해주는 기능인 뭐 페이징 헬퍼 데모에 가서 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N 페이징 헬퍼란 이름으로 사용되고요. URL,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카운트, 페이지 모드, 필드, 쿼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치 모드가 아닐 때, 서치 모드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총 레코드 카운트가 155개 주고 10개라면 총 몇 개 사이즈 이제 몇 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10개 15개 페이지가 만들어지겠네요. 155 나누기 10해서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징 헬퍼 데모 자, 페이징 헬퍼 데모를 요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150페이지니까 10페이지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11페이지가 나오는 모양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7개 페이지만 딱 표현 한번 해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7개 70페이지 나누기 10해서 7개 페이지만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페이징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페이지 이퀄 몇 번째 페이지 이렇게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약간 그런 기능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할 때 현재 검색하고 있던 게 네임에서 홍길동을 검색하고 있다. 그러면 네임에서 홍길동을 검색한 것을 3번째 페이지 가서 다시 그 페이지에 맞는 네임에서 홍길동 검색한 거를 이제 보여줘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검색하는 기능, 검색할 때는 얘가 사용이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얘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지 뭐 10페이지, 뭐 11페이지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 한번 해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15페이지면 15페이지 맞게, 16페이지면 16페이지 맞게. 요건 없는 거니까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앞에서 1페이지, 요거는 5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5페이지에 서치 필드 네임, 서치 쿼리 콩길동 이런 식으로 검색에 맞는 어떠한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출력시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디엔딩 페이지 헬퍼예요. 그래서 전체 레코드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고 10개를 지정해 주고 현재 몇 번째 페이지 보여줄 거냐를 지정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거에 맞는 페이저를 만들어 준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DNN 페이징 헬퍼입니다. 그래서 DNN 페이징 헬퍼. 뭐 DNN 페이징 헬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ASP.NET 웹폼이라든가 뭐 요 로직은 시간상으로 한 20년 20년은 안 됐구나. 한 16년 정도 된 거네요. 이 로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모든 영역에서 이 로직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물론 이제 지금은 ASP.NET 코어이지만 클래식 ASP 때부터 사용했었던 그 페이지 로직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 강의 ASP.NET 웹폼 강의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요 로직을 역시 웹폼에서는 유저 컨트롤 사용해서 이제 구현해서 이제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캐시 데모인데요. 캐시 데모는 이제 내장된 기능이고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미적용한 거는 현재 시간은 datetime.now.toString 하게 되면 현재 페이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제 현재 시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캐시를 적용하는 거는요. 캐시라는 이름의 태그를 사용해서 expires-after 사용해서 timespan.from minute에서 앞으로 1분 뒤에 어떻게 된다? 캐시가 사라진다. 1분 동안은 요 기능이 어떻게 된다? 1분 동안엔 캐시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딱 실행하고 나서 1분 동안에는 현재 요만큼 코드가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요만큼 코드가 다시 실행되지 않고 어떻게 이제 메모리에 들어있던 정보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코드가 여기다 넣어놓으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매번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오고 1분 동안에는 또는 지정된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 그냥 놔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 뭐 매번 데이터베이스 들고 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태그 헬퍼 데모에 캐시 데모 실행 딱 하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 7분이고요. 새로 고침하면 위에 거는 계속 변경이 되는 거죠. 제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위에 시간은 계속 변경이 되는데 밑에 시간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3시 7분 55초 될 때까지. 3시 8분 55초 될 때까지. 그럼 3시 8분이 넘어버리면 그때 이제 다시 캐시 적용되고 그때부터 다시 1분 동안에 이제 저장해 놓은 거를 사용을 해 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새로 고치, 아직도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갔군요. 예. 자, 다시요. 새로 고침. 이제, 55초 되면 그때 3시 8분으로 바뀌겠죠. 새로 고침, 바뀌어라. 예, 이제 바뀌죠. 그리고 나서 다시 1분 동안에 이제 재요청이 없습니다. 요거는 매번 요청할 때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실행되는 거고요. 얘는 1분에 딱 한 번만 실행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 게시판에 공지사항 5개, 뭐 자유 게시판 기능 5개 읽어오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매번 읽어오면 데이터베이스에 매번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거는 뭐로 캐시 태그를 바로 묶어주게 되면 한 번 읽어오고 지정된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제 다시 읽어오지 않습니다. 맨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공지사항 같은 거 매번 읽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읽어놓고 이제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이제 그 연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갔다 오는 거 대신에 그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출력하니까 이제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 뭐다? 캐시라는 이름의 태그 헬퍼입니다. 그래서 캐시 expires 대시 기능상에서 이렇게 태그 헬퍼를 사게 되면 이제 뭐 성능 향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데모, 이메일 링크, 인바이러먼트 링크, 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태그 헬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페이징 태그 헬퍼, 프리픽스도 적용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제 어떤 기능들을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태그 헬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태그 헬퍼 한 4개 정도 만들고요. 그거에 대한 둘, 넷, 여섯, 8개 정도의 어떤 액션 메서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뷰 페이지 만들고 테스트 해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단넷노트 프로젝트의 태그 헬퍼 관련해서 한 8가지 정도의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뭐 이미 완성된 소스를 가지고 제가 미리 보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미리 보기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지만 내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